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가의 보호가 없는 가운데 왜 세금을 매기느냐라고 하는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번에 부동산 파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었다 요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부정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빚내서 집 안 샀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가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현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감이 커서 더 이제 열받은 거거든요. 저는 가상화폐나 이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봐요. 이 정부 초에 결국에는 박상기의 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시장이 붕괴됐던 적이 있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반토막이 났지만 정작 법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가격이 확 뛰어오르는 거 보면서 니네 말 듣다가 큰 손해 봤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힌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입을 열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부가 구두 개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신뢰가 깎여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여요. 뿐만 아니라 박상기 장관이 한 얘기에서 이번 은성수 금융감독원장인가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한 발짝도 안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와서 분위기는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장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장이 혼탁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 기업들도 혹은 뭐 기관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가상화폐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얘기와는 또 다른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도 이 가상화폐의 비중을 상당히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로 보는 그런 시각과는 또 다른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은성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전통적 금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통제권을 잇는 많은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건 기사가 많이 안 됐지만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은행 가서 송금 안 합니다. 예를 들어 US 달러 1달러에 동조화된 그런 코인을 활용해가지고 유학비나 아니면 생활비를 전송하면 가가지고 한 푼도 손실 없이 받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법률상으로는 그게 정확히 환치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모호하거든요. 지금. 정부의 통제권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저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더 좀 확장시키는 이미 우리은행이나 여러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제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기술을 저해시킬 수 있죠.